지문 한번 먼저 볼게요. 지문 보시면 먼저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일단 사람이 나오죠.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3명이 등장을 해요. 일단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당연히 맨 처음 누가 등장합니까? 당연히 1문단부터 볼까요? 1문단. 1문단에 네, 사실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그렇죠. 헤로도토스예요. 그쵸? 예, 헤로도토스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를 뭐라고 그래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볼게요. 역사를 인간의 과거에 대한 기억 혹은 이야기라고 어떻게 폭 넓게 정의한다면 이것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세대는 역사를 어떻게 보는 거야? 좀 넓은 의미로 역사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넓은 의미가 아니라 뭐 굳이 표현하면 좁은 의미일 수도 있고 뭐 제대로 된 의미의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넓은 역사로 보면 이전에도 존재해요. 바로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보는 거? 바로 호메로스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넓은 의미의 역사는 어떤 특징? 그럼 이후에 뭐가 존재하겠어요? 당연히 뭐가 존재해요? 당연히 그렇죠. 예, 차이점이 존재할 테니까 이걸 좀 여러분 생각을 하고 봐두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잘 봐요. 여기 봅시다. 헤로도토스가 이제 엄밀한 의미의 역사죠.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인데 엄밀한 의미의 역사는 다음에 나오는구나. 역사학의 아버지가 이제 헤로도토스니까 뭐 시작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근데 우리가 요거를 비교하려고 하면 사실 어때요? 두 개가 동시에 나와야 되지. 근데 지금 아직 동시에 안 나온 상태예요. 누구만 나왔어요? 지금은 일단 얘만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얘를 정리를 해두고요. 여러분이 이제 뭐야 돼? 뒤에 나오면 얘와 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해요? 아까 이제 어떻게? 연결시키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 쓰기보다 말로 많이 얘기할 거고 여러분 아마 밑줄 많이 칠 겁니다. 알았죠? 밑줄 좀 같이 쳐가면서 갈게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봐요. 첫 번째 문단. 호메로스에 관련된 것들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호메로스의 서사시 세 번째 줄입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호메로스의 서사시. 그 다음에 그러면서 트로이 전쟁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다룬 트로이 전쟁 밑줄 한번 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메로스는 여러분 뭘 썼어요? 서사시를 썼고요. 그 다음에 트로이 전쟁을 다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역사로는 분류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아, 그럼 이후가 바로 뭐가 되는가? 바로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넓은 의미의 역사와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무엇이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문자 이전의 사회에서 축적된 집단의 기억 신화적 표상. 그래서 밑줄은 뭐냐면 축적된 집단 기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뭐냐면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화적 표상 그리고 뭐 신화적 표상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감의 사라도표 노래하고 맨 마지막입니다. 기억의 뭐일 뿐이다. 기억의 중개자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 적고 있지만 여러분 적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죠? 뭐 하는 거야 지금? 밑줄 치고 저 요런 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런 거를 이렇게 줄 세우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보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 이거 밑줄 치는데 중요한 게 밑줄 칠 때 길게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단어 위주로 땅땅땅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서사시, 트로이, 집단기억, 신화, 기억이 뭐 이런 식으로만 짧게 짧게 치십니다. 사실은 안 쳐도 돼요. 사실은 안 쳐도 되긴 해요. 안 쳐도 되지만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안 쳐도 머릿속에 어떤 내용인지를 좀 기억할 수 있다. 안 치는 게 사실 더 좋기는 합니다. 두 번째 문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출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그 신들린 상태, 즉 집단 기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럼 여러분 볼게요. 아,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호메로스, 바로 뭐죠? 넓은 의미의 역사였고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헤로도토스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차이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 바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집단 기억을 해봐. 그러니까 아마도 뭘 부정하는 거야? 집단 기억을 부정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생각해보자. 집단과 반대는 아마 뭐일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뭐가 나? 개인이 나올 거예요. 일단 예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봅시다. 그 결과 세 번째 봐요. 세계관을 다른 거 비교하고 수정하는 뭐가 나타나요? 개인 나오잖아. 개인. 세 번째 줄 개인 맞죠?
이 바탕위에 헤로도스의 역사. 그러니까 헤로도스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바로 개인의 등장, 의심하는 개인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의 기억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하는 다른 것과 나이가 갖고 있는 집단 기억을 비교하고 수정하는 개인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 아까는 헤로도스는 뭐였어요? 여기다 쓰지 말까? 헤로도스는 서사시였지? 그러면 얘는 뭐야? 헤로도스 아니야. 호메로스 서사시. 얘는 지금 바로 역사라고 하고요. 여러분 요 표시는 이게 무슨 표시냐면 이게 책 이름 얘기할 때 쓰는 표시예요. 책 이름. 책 이름이 역사라는 겁니다. 아셨죠? 바로 역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의 의미가 목격자의 증언에서 탐구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격자의 증언에서요. 목격자의 증언에서 뭐로 변해요? 탐구로 변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헤로도토스에 해당하는 건 바로 탐구겠죠. 그럼 봅시다. 목격자의 증언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뭐였어요? 그건 바로 전시대. 바로 그게 바로 그렇죠. 요거겠죠. 목격자의 증언에 해당하는 게 바로 호메로스에 해당을 하게 될 거예요. 맞죠? 여러분 바로 요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섯 번째 줄 갑니다. 다섯 번째 줄 비교와 여섯 번째 줄 가요. 역사는 동시대인이 경험한 최대의 사건 밑줄 칩니다. 즉 페르시아 전쟁과 밑줄 칩니다. 페르시아 전쟁 밑줄 치고요. 여러분 요거 하면서 여러분 살짝 느낌 오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 여러분 제가 보세요. 내용은 항상 뭐라? 내용은 항상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내용은 항상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연결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볼게요. 페르시아 전쟁 하면 뭐 떠올려야 돼? 1문단에도 뭐 나왔는데? 1문단에도 뭐 나왔는데? 전쟁 나왔는데 생각하셔야죠. 그쵸? 무슨 전쟁? 바로 트로이 전쟁. 그치? 그러니까 둘 다 뭐 얘기하고 있구나. 전쟁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 봐요. 그런 점에서 헤로도스는 역시 전쟁을 주제로 삼은 호메로스와 겨루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글을 읽는 방법 자체가 이런 거예요. 알았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읽으면서 그냥 그 부분만 읽는 게 아니라 이거 앞에랑 나왔던 건데 앞에도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읽는 거예요? 연관시켜서 읽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바로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그렇죠. 그런데 호메로스가 여러분 봐요. 두 번째 문단은 기본적으로 엄밀한 역사 헤로도토스를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구도 중간중간 얘기해요? 호메로스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1, 2문단의 내용 자체가 뭐야? 호메로스와 헤로도토스의 비교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넓은 의미의 역사와 엄밀한 의미의 역사를 뭐 하는 거야? 구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볼게요. 호메로스는 집단기억의 구전으로 더 이상 탐구의 여지가 없는 아득한 과거를 담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탐구로 바꿨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가능? 얘는 탐구가 안 될 만큼의 아득한 거지만 얘는 뭐예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증언을 서술할 수 있을 만큼 모았다는 거 바로 가까운 시기를 다루게 된 거라는 얘기죠. 봤죠? 봅시다. 그러면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이 또한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갑시다. 9권으로 된 역사를 서술한 헤로도스는 1사권을 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5국어는 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서술한 할당. 여러분 봅시다. 두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줄은요. 여러분 조금 어떤 느낌이에요? 조금 이거 왜 나왔지? 이런 느낌. 그쵸? 요거 왜 나왔지? 이런 그러면 일단 얘는요. 지금 사실 근데 앞에 거랑 연결시킬 만한 것도 얘는 별로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체크해 둡니다. 근데 사실 이거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체크해 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거는 지금 잘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일단 체크해 두자. 이런 내용 나왔네요. 권수에 관한 내용 나왔네. 이 정도. 1사권은 뭐 어떤 내용 나왔고 5국어는 어떤 내용 나왔어. 이런 거 그냥 체크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요. 맥락에서 좀 벗어난 부분의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왜 체크해 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셨죠?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대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잘 봐요. 이런 부분들은 뭐 하는 거야? 맥락과는 좀 벗어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머리에 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그건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3문단 넘어갈게요. 3문단. 헤로도스는 서술의 증언과 기록을 가리지 않고 수집할 그중 일부는 현지를 방문하고 확인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겨요. 보시다 빗줄. 대부분은 뭐 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했고 열거하며 소개했고 세 번째 줄
그래서 네 번째 줄 서술이 잦은 방담으로 역사라는 책이 교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일사권에서는 5, 5번째 무부단히 풍토와 풍습, 지리와 전설 등을 거론하면서 좀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 왜 그런 거야? 구체적 정보를 분석하고 추상화 사유가 미숙하기도 하고 청중을 모아놓고 작품을 구현 당시에 모이기도 해요. 관행 탓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문단은 여러분 느낌이 살짝 어떠냐면 그러니까 헤로도토스가 말 그대로 정밀한 의미의 역사를 보여준 건 맞죠. 그런데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맞죠? 문제점이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점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 뭐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겠죠. 실질적으로 가까운 시기니까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대부분 정보들을 확인하진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록과 증언들을 뭐 했어요? 기록과 증언들을 불신하기보다는 뭐 했다고요? 그냥 그대로 다 실었고요. 틀린 것도 있을 거겠죠. 그리고 역사란 책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잦은 방담과 교란인데 뭐 방담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말 이런 정도 의미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뭐 어쨌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뭐가 돼요? 풍토와 그 다음에 풍습과 뭐 지리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유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청중을 모여놓고 뭐 했죠? 책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구연, 즉 뭘 하는 거예요? 말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때요? 너무 깊이 있는 얘기만을 쭉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뭘 해야 돼요? 중간에 뭐가 필요한 거야? 바로 약간은 좀 재밌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요거는 일단 뭐가 돼요? 여러분 약간의 문제점이 되죠. 산문단입니다. 됐어요? 지금 나름대로 내용 정리하고 가고 있어요. 산문단. 그러면 여러분 봐요. 산문단 내용 이렇게 나왔으면 다음은 당연히 뭐 나와야 돼? 다음은 당연히 뭐 나와야 돼? 맞아요. 문제점 나왔으니까 여러분 문제점에 대한 뭐 나와야 돼? 당연히 해결책이 등장을 하죠. 해결책 또는 누군가의 뭐가 나와있어? 개선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네 번째 문단. 한편 헤로도스의 뒤를 잇는 역사가인 투키디데스가 등장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 바로 해결책 요거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그게 바로 투키디데스죠. 됐어요? 투키디데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글은 여러분 3명이 등장을 합니다. 3명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해요? 3명이 바로 호메로스와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요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알았죠? 요렇게 등장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 투키디데스에 관련해서는 봐요. 엄밀한 의미의 역사라는 표현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통시적인 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묶어서 볼 수 있다. 분명히 봅시다. 그러면 투키디데스는 헤로도토스와 어떠겠어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나하고 분명히 문제점 있는 걸 뭐 할 거야? 투키디데스가 해결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얘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호메로스까지는 뭐였는데 넓은 의미의 역사, 즉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아니었지만 투키디데스는 뭘 지녀요? 엄밀한 의미의 역사를 지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조금 이따가 문제와 연관돼요. 뭐냐면 잘 봐요. 헤로도토스의 특징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맞아. 헤로도토스 특징이 뭐 있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가로친 바 여기까지가 아니고 가로친 부분 빼고 이 부분 기억나요? 개인의 등장, 탐구.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아니지만 전쟁을 다뤘던 부분, 뭐 가까운 시기 이런 부분. 요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바로 엄밀한 의미의 역사의 특징이었죠. 그럼 열어봅시다. 투키디데스는 요런 내용이 안 나와도 요런 내용 해당할까 안 할까? 요런 내용 해당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하는 거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세대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통수적인 관점에서 요런 부분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투키디데스라는 부분을 딱 보면 요 표현은 안 나와 있어요. 요건 없어요.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 봐요.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당연히 투키디데스까지 먼저 이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어지겠죠. 당연히 이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투키디데스도 여러분 뭐야? 요런 특징들을 당연히 지니게 될 거라는 거죠. 아셨죠? 바로 그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근데 모두 있겠어요? 당연히 헤로도스와의 또 다른 뭐가 있겠어? 차이점. 그게 바로 사문단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헤로도스 뒤를 잇는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모범적인 역사가라는 평가를 받고요. 특히 역시 자신세가 겪은 사건이 밑줄 12두 번째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러니까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얘기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헬로, 폰네, 소스, 전쟁. 얘도 전쟁 얘기 하네요. 그러면서 이럽시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지리적 정보나 각 민족의 풍속 등에 대한 서술이 존점, 논점이 분산되던 헤로도스. 아까 했죠? 논점이 분산되던 어떤 거겠어요? 바로 요거였죠. 아, 요게 이제 바로 뭐야? 논점이 뭐 하는 부분이었어요? 분산되던, 예, 헤로도스와 달리, 선생님 없어졌다. 헤로도스와 달리. 그 다음, 뭐 나오죠, 여러분? 그는 오롯이 뭐 했다? 정치사와 전쟁사에 뭐 했다? 집중해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요렇게 분산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는 뭐예요? 개선한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정치사나 전쟁사에 오로지 뭐 하게 돼요, 여러분?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글을 보시면 약간 좀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요소 하나들이 어떻게 돼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좀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호메로스 따로, 헤로도스 따로, 투키디스 따로가 아니라 제가 나한테 정보의 체계를 잡는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 체계가 그냥 체계가 따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항목들이 관련이 돼 있어요. 전쟁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집단 얘기했다가 개인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분산됐으니까 그 부분 집중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나올 차례야? 하나 더. 뭐 나올 차례? 해결책이니까 뭐 나와야 돼요? 아까 얘 해결했어. 뭐야? 하긴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얘 뭐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또 하나 봅시다. 기록과 증언 그대로 갔죠. 그럼 얘 뭐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가지 않고 다시 재판단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연결시키고 정보의 체계를 생각하다 보면 이후의 내용들이 좀 예측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정치사와 전쟁사에 오롯이 집중했다 하면서 체계 분량에 관한 내용 이야기하면서 뭐 나와요? 8권 분량의 펜네포스 전쟁사의 전쟁과 배경과 원인을 직접 설명해 1권을 할애할 뿐 나머지 2권부터 8권까지는 다 전쟁 자체만을 씁니다. 요거의 증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권만 배경 쓰고요. 2권부터 8권까지는 다 전쟁사에 집중해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요것과 대응이 되는 거죠. 아까 요거 봅시다. 요거. 호메로스와 뭐해요? 역시 대비되죠. 그러니까 얘가 아까 왜 나왔나 싶었는데 뒤에 거랑 요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읽다 보면 요런 게 있어요. 제가 연결시켜 가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연결시켜 가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처럼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얘 어떻게 연결되는 거 없는데 그럼 일단 그냥 놔두세요. 제가 요거 요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런 거 그냥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뭐 모르겠으면 일단 뭐 해도 일단 잠깐 키핑 해두세요. 잠깐 보관해 두세요. 알았죠? 잠깐 보관해 둡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연결시킬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뭐 하면 그때 가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얘도 마찬가지 잠깐 해뒀더니 어떻게 얘와 연결되더라는 거고요. 하나 더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구연이었죠. 그래서 얘는 뭐야? 맨 마지막 구연물이 아닌 뭐로 썼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얘는 바로 독서물로 쓴 거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했던 이 부분 관련된 내용 나와요. 그 다음입니다. 서술 방법론의 측면에서 그는 자신이 얻은 기록과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만을 정보로 간주하고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증언을 철저히 뭐였다? 배제하고. 그러니까 지금 봅시다. 아까 했던 증언에 관해서 이런 뭐야? 직접 들었던 것만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인 거겠죠?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 거고요. 그러면서 얻은 정보들을 자신의 역사인식과 경험에 의하여 선별하고 상충하는 정보들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만을 독자에게 제공합니다. 봅시다.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나름대로 내용을 뭐 했다고요? 선별합니다. 즉 역사가가 선별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인칭으로 등장한다? 1인칭으로 등장하게 되고 뭐죠? 이 권위에 동의하게 되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바로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용 한번 잠깐 봅시다. 보시면 볼게요. 뒤에 문제 한번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66페이지 하나 더. 이후의 역사학은 하나 더 있어요. 66페이지 미안합니다. 하나 더. 이후의 역사학은 헤로도스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보이며 논점에 집중되어 있는 투키디스 서술방을 본받았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더 있네요. 제가 아까 착각했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수용도 하나 더 걸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가 더 이후의 역사학이겠죠. 그럼 이후의 역사학도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이후의 역사학도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엄밀한 의미의 역사니까 요거
반영될 겁니다. 헤로도토스부터 내려왔던 역사가 반영될 거예요. 하지만 헤로도토스의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 바로 투키디데스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후의 역사학은 우리가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가 뭐죠? 엄밀한 의미의 역사이면서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역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72번 갈게요. 72번 갑니다.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에요. 봅시다. 1번 갈게요. 엄밀한 의미의 역사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봅시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엄밀한 의미의 역사죠. 잘 봐요. 엄밀한 의미의 역사.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문제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잘 봐요. 엄밀한 의미의 역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물론 헤로도토스를 얘기할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헤로도토스만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투키디데스까지. 근데 문제가 투키디데스까지라고 언급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밀한 의미의 역사를 이거와 나눴잖아. 넓은 의미의 역사와 엄밀한 의미의 역사로 나눴죠. 그럼 당연히 그 이유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엄밀한 의미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합니다. 그럼 다 엄밀한 의미의 역사예요. 그런데 잘 봐요. 서술자의 주관과 경험. 서술자니까 누구 있어요? 역사가죠. 주관과 경험. 내가 생각할 땐 이 자료는 옳아. 내가 생각할 땐 이거는 틀린 자료 같아. 또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누구예요? 바로 투키디데스. 그래서 1번은요. 서술자의 주관과 경험을 배제한다. 헤로도토스는 가능해요. 그대로 다 썼으니까. 누구에 틀려? 바로 그렇죠. 투키디데스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72번 답 몇 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히스토리아의 의미가 변화해간 것은 현장 확인 및 증언 수집과 관련이 있다는데 히스토리아의 의미가 변화한 게 바로 어느 부분이었어요? 바로 요것과 요거였죠. 요것과 요거. 근데 히스토리아가 변했다는 얘기가 여러분 어떤 부분이었어요?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목격자의 증언에서 뭐로 변했다? 탐구로 변했다고. 이 탐구라는 게 바로 뭐야? 탐구할 만큼의 가까운 시기였고 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탐구할 만큼의 가까운 시기는 뭐야? 직접 증거를 내가 수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다 쓴 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수집할 수 있었던 가까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의 수집과 관련이 있는 거죠. 됐죠? 5번 선지 갑시다. 집단기억의 서술로서의 서사시는 바로 어디예요? 그게 바로 요거죠. 요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역사. 아까 이제 그냥 역사는 당연히 아닌데요. 넓은 의미의 역사로는 가능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글의 수용도는 여러분 그래서 크게 몇 개예요? 2개입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역사와 엄밀한 의미의 역사로 먼저 쭉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 그 사람들을 또 뭐로 놔둬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알았죠, 여러분? 크게 2개로 나눠집니다. 수용도. 그래서 수용도 얘기, 정보가 체계가 되는 게 여러분 알아두세요. 단층적이지 않아요. 복합적이에요. 아시죠? 복합적입니다. 이것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답은 1번. 73번 가겠습니다. 기억에서 유혹을 느끼는. 이것도 역시 잘 볼게요. 기억이 여러분 무슨 내용이? 기억이 바로 뭐예요? 기억이 한번 봅시다. 기억이 여기구나. 헤로도토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투키디데스를 그리스 최초의 역사가로 부르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러니까 최초의 역사가는 헤로도토스고요. 아까 역사학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얘를 하고 싶어라는 얘기도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얘보다 얘가 더 나은 점을 하시면 돼요. 잘 봐요. 얘보다 얘가 나은 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지금 요런 부분 있죠. 요거 아까 투키디데스의 요 부분 있죠. 탐구하고 가까운 시기 했고 개인이 등장하고 요 부분 그대로 와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어때요? 얘보다 얘가 더 나은 부분이 아니지. 여러분 이거 뭘 따져 여러분? 요거 따져야지. 그러니까 유혹을 느끼는 이유 적절한 것 중에 여러분 이 실전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투키디데스의 생각에 해당하는 걸 골라. 요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셨죠? 뭐에 관한 문제 여러분? 지금 다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일단 1번 가요. 목격자의 증언 수집은 뭐야? 얘도 있는 거잖아. 아닌 거예요. 작품의 내용의 집중성 여기 있네요. 이거 니은 들어가죠. 니은. 됐죠? 니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정보의 비판적 제어. 비판적 제어라는 얘기는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어하고 선별한다. 요거죠. 제어하고 선별한다. 이거 지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당대사.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당대사라는 건 뭐예요? 당대사. 그 당시의 시대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직접 뭐 할 수 있는, 찾아서 볼 수 있는, 바로 뭐와 연관되겠죠? 바로 가까운 시기. 요거와 연관돼요. 리을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명료한 분석적 서술. 그게 바로 뭐예요? 명료한 분석적 서술 바로 요런 부분들. 당담이 아니라 명료한. 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과 리을을 좀 들어간 사람이 좀 있거든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기억과 리을, 여러분 왜 안 돼요? 지금 얘기했죠.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투키디데스에 관한 내용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기억의 질문 자체가 뭐야? 헤로도토스보다 투키디데스가 더 나은 점인데 지금 여러분 기억과 리을은 누구도 있는 거다? 헤로도토스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74번 갈게요. 74번은 보기 문제 푸는 요령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보기 문제 푸는 요령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보기는 항상 질문과 연결시켜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질문과 연결시켜라. 요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일단 헤로토스. 근데 사실 느낌 딱 오잖아. 헤로토스잖아. 그러니까 일단 딱 기본적으로 이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작품은 할리카르나소스의 헤로토스가 탐구한 바 밑줄입니다. 탐구. 보이셨죠? 탐구. 이런 거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탐구 밑으시세요. 바로 보여주다. 일어난 일이 흘러 시간이 흘러 사람 뇌리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그리스인과 이미지에 보이던 위대하고 경이로운 그 영광이 잃지 않도록 특히 그들이 서로 싸운 이유를 알리기 위해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역사를 쓴 이유는 뭐 하지 않기 위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1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봐봐요. 헤로토스는 페르시아의 전쟁의 원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작품의 많은 분량을 배경과 원인. 지금 이게 그거와 연관되잖아요. 1번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 갈게요. 이번에 투키디데스 갑니다. 아마 독자들은 전설을 이야기하는 내 작품 밑줄 칠게요. 전설 밑줄 칠게요. 전설. 여러분 전설하면 딱 못 떠올리셔야 돼요. 전설. 재밌는 얘기. 전설. 못 떠올려요? 어디냐? 아이고. 풍토. 자 여기 쓰면 알지만 뭐야? 풍토. 풍습. 지리. 전설. 누가 그렇게 썼다고요? 헤로도토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봐봐요. 독자들은 전설을 이야기하지 않는 내 작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전설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헤로도토스예요. 아셨죠? 그 헤로도토스 됐어요? 내 작품이 그리 흥미롭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앞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요거는 여러분 지문에 안 나왔던 내용이 여기만 나오네. 투키디데스의 생각인가 봅니다. 두 번째, 실용적인 생각. 그게 바로 실용적인 거예요. 밑줄 칩시다. 실용적이 바로 그런 거고 내 작품이 유익하다 여길 것이고 나는 그것이면 족하다. 내 역사는 한 번의 구현물이 아니라 그럼 뭐냐? 구현하지 않고 뭐 했다? 영대의 재산 밑줄 칩니다. 이거 뭐 했다? 뭐로 만들었다? 독서물로 만들었다. 이 얘기겠죠. 어때? 연결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문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자꾸만 드려요? 글을 읽으면서 자꾸만 연결시켜야 된다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연결이란 측면이 결국 여러분 뭐와 관련이 된다고요? 바로 이 부분과 연결돼요.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문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푸는 과정도 결국 뭐의 과정이에요? 바로 이런 과정인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셨어요? 바로 이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답은 4번 선지해 볼까요? 투키디데스는 전설이나 구현물이란 말로 헤로도토스의 작품을 암시하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4번은 맞아요. 5번이 답이에요. 잘 봅시다.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모두 역사가 유사하게 되풀이되므로 근데 투키디데스 맞는데요. 헤로도토스는 그런 생각을 한 부분이 지문에도 없고 보기에도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답 정리해 드릴게요. 답 1번, 그 다음 4번, 그 다음 5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됐어요?